자, 고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준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여기 나오는 고스트는 어, 자, 그 그러니까 육상을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이 고스트처럼 내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이거를 하고 있을 때 되게 재밌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재밌는 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친구들이랑 뭐 포커를 칠 때가 되게 재밌고요. 난 거기서 딱 이겼을 때 그 엄청난 도파민 분출. 그게 굉장히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석원님. 이거 할 때 가장 그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맞추거나 할 때 이게 시간을 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을 때는 그냥 맞추는 것 자체에서 되게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수님. 딱히 그런 거는 딱히 취미가 지금은 없어가지고 음, 딱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는 게임이요. 음. 맞아요. 지석이 딱 들켰다. 네, 그다음에 하진님. 전 다 그냥 그럭저럭 좋아하는데 일단 그림 그리는 걸 그래도 가장 취미로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뭐, 저는 그 사회 캠페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뭐, 조직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산에 올라서 그 산들을 이렇게 다 가봤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른바 뭐 도장 깨기 비슷하게 그런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고스트가 스포츠 용품을 파는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하나 훔치고 결국에 코치에게 들켰던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되게 자기가 불법적인 일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내 마음에 걸리고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들켜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 2학년, 3학년에 방과후 영어를 다녔는데 그때 숙제를 한 번 안 해간 적이 있었어요. 숙제를 한 번 안 해간 적이 있었는데 선, 원래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 그 숙제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숙제를 검사를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때 숙제를 못 해가가지고 그때는 되게 어릴 때는 되게 그 숙제를 못 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선생님 혼낼 것 같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했는데 그날 딱 숙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되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지석원님. 저는 그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할 때 수업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수업 영상 틀어놓고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제대로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투님. 네, 저는 그나마 최근인데 그 수강 끝나고 멍 때리면서 걷다가 횡단보도 무단횡단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저도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되게 어렸는데 그때 저도 영어부에서 시험을 봤는데 딱 하나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걸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어책을 찾아보다가 들켜가지고 딱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살면서 나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수위 낮은 걸 하나 얘기하자면 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저축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저축왕 하라고 이렇게 저축하라고 뭐 돈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집이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 볼 때마다 돈을 조금씩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그걸 어디 뭐 대문 옆에 있는 주머니 뭐 이렇게 숨겨놨다. 근데 나중에 형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나쁜 짓 중에서 제일 수위가 낮은 겁니다. 네, 나머지는 상상에 감사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준이가 얘기했던 거 두 가지 얘기 좀 더 하고 그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그 도둑질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작품에서 보면은 그냥 뭐야? 갈등이야, 갈등. 그러니까 네.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마침 해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둑질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이 도둑질을 그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이 인물이 훔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훔친 거야? 아니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둑질이라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배경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첫 번째 요소가 뭘까? 그 전에 시간에, 다른 음, 애들은 다 그게 좋은 신발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 소외감? 맞아. 그거야. 만약에 다 같이 나쁜 운동화를 신고 있거나 아니면 이 애도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이 애가 굳이 도둑질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아이가 처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거지. 자, 그러면 가난하다고 내 운동화 낡았다고 다 훔쳐? 요? 그건 아니야. 가난하다고 다 훔치고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란 얘기야. 저 어쨌든 첫 번째 그거였어. 그래서 근데 그 애가 이렇다고 해서 그걸 훔치러 간 건 아니었잖아. 두 번째, 왜? 어, 왜 또 훔쳤을까? 훔치는 돈이 그, 없어서. 이유가 있을까? 전 시간에 그 어, 사회초인가? 거기서 재석이 그 뭐라고? 지석도? 응, 맞아. 그 애들이 그 놀려가지고. 신발도 전체가 막 막 웃고 막 그래가지고 응, 훔쳐 나간 다음에 네, 신발 사기 그렇지. 쳤죠. 가난한 상황들 플러스 거기에다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 당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그런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 있는 거지. 잠재의식 속에 얘가 이걸 내가 그래서 뭘 훔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일 수 있었던 거야. 또 세 번째, 자, 견물생심이란 말 들어봤어? 네. 견물생심이 뭐야? 뭐야? 뭐죠? 진이 알아? 애가 아니, 살아있는 마음. 응? 아, 내가 아, 살아있는 마? 아, 견물생심. 응. 저 이거 알아요. 진짜 알아요. 자, 잠깐만, 제가 이제 10초만. 그림의 떡. 약간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원하는 뭐 노트북을 봤는데 실제로 그걸 딱 노트북 매장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딱 보면 그게 정말로 진짜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실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아, 그런 견이 거네. 볼견자입니다. 물이 사물할 때, 물건할 때 물자고, 생긴 뭐 말 그대로 생긴다는 거고, 심은 마음이고. 즉, 처음에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그 물건을 보니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왜 9시나 10시경에 TV 광고에서 라면 광고와 맥주 광고를 많이 해? 왜? 그 저녁 먹고 별 생각 없이 TV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막 라면 촥 먹는 거라든가 맥주 탁 먹는 거 보면은 괜히 뭐야? 보던 더 먹고 싶은. 사람들도 냉장고 가서 맥주 꺼내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그런 것도 일종의 뭐야? 견물생심. 그래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해. 그 계산대 바로 앞에다가 아이들 눈높이에다가 뭐 애들 좋아할 만한 걸 많이 배치해 갖고 그 뭐 사게 한다던가. 견물생심. 자, 선생님이 지금 하진이 왜 견물생심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하진아? 실제로는 어, 음. 그 운동화 주인공이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그런 그렇지. 생각. 그 매장에 갔는데 직접 보니까 그 마음이 또 쑥 이는 거지. 자, 또 하나 이유. 뭐가 있을까? 그 매장 안에서의 상황. 아, 지석원. 그 상황이라는 게 뭐야? 이제 신발 이렇게 신어보고 음, 마음에 들고 음. 혼자밖에 없고 그렇지. 혼자밖에 없고. 마침 훔치기 그, 완벽한 상황. 마침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운 어떤 그런 상황들. 그 상황적 맥락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가 잘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그걸 훔칠 어떤 마음이 없었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해서 결부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도둑이라는 그 도둑질이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사실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덕심이 강하거나 아니면 아까 누구처럼 무슨 한번 뒤있다 혼나가지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어?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막 CCTV 작동하면서 뭐 한다? 훔치면 무조건 뭐 한다? 걸린다. 걸린다. 라는 인식이 강하면 그 훔치는 행위 자체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잘 해결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도둑질 그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판을 뭐 해버려? 뒤집어 버리지. 그래서 이 작가가 일부러 치밀하게 계산한 거야.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다 싶어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있던 문제가 또 푹 튀어나와가지고 또 막 몰아붙이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해결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였던 그런 스토리 구조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 달리기가 갖는 의미가 뭐야? 지속투? 네? 이 책에서 달리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고. 음, 고스트라는 책에서. 준이. 어, 이 책의 어. 어, 음. 아니. 지속원. 왜 하필 달리기냐고. 축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뭐 바둑일 수도 있고 너처럼 뭘 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달리기야? 아빠, 그 아빠랑 내가 음. 처음 듣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음. 달리는 거랑 이제 연관이 아, 되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아빠의 트라우마를 달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지속원. 그냥 대충, 지속투. 그, 처음 그 아빠가 그 미쳐가지고, 그 아빠 그 총 쏠 때 그 무서워서 달리는 거를 음. 시작으로 달리기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음. 그러니까 하는, 달리기가 이제 음. 이 주인공한테는 좀 살기 위한 뭐 음. 그런 거라고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하진. 나 자신을 그 트라우마를 도망치기 위해 음. 그런 걸. 자, 여기 제일 끝에 뒷표지, 제일 아랫부분에 어차피 이 책에서 가장 그 밑줄 만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 준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달리기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냐고? 너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그 대신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다. 준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어떤 거든 나란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앨 수는 없는데, 나라는 존재를 점점 내가 원하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는 있다라는 말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이 말 자체를 설명한 거고, 이 작품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 지석원? 이 작품에서요. 음. 작품에서 이제 고스트가 자신이 약간 이제 문제였다가 약간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약간 자신이 약간 그냥 문제아에서 이제 뭐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고 뭐 이제 그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그 길을 걸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하진이. 그 주인공이
잘 모르겠어요. 유덕투? 이게 첫 번째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게 음. 그 아빠와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 아닐까 생각했구나.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꿈을 찾았다고 그런 걸로 쓰인 거 아닐까요? 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주인공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주인공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부정?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부정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빠가, 엄마와 자식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 가정폭력에 상처받은 아이인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해, 그 부분에서 이 아이는 그냥 패배감, 열패감만 갖고 있는 존재가 없는 어떤 그런 아이였고, 자기가 너무 싫은 거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내가 너무 싫어. 그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아닐 수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다행히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달리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뭔가 좀 이렇게 자존감도 찾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걸 얘기한 게 누구야? 그치? 코치야. 코치 자신의 경험담인 거지. 네. 코치 역시 이 주인공과 비슷한 유년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책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짜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달리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가가 그냥 달리기라는 어떤 그런 소재로 택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달리기 아니라 뭐 수영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 달리기가 갖는 의미가 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 달리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자기 혼자 그 달리기가 기록 경기잖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이어달리기도 해서 뭐 단체전도 있긴 하지만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기록 경기야. 그러니까 축구하고 다르다는 거야. 야구하고 다르다는 거야. 상대를 이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기록 경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극복 이런 의미도 함께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등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 준비를 안 했어요. 3등 저요. 해. 브렌저가 주인공을 모욕했을 때, 만약 자신이 그 자신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인지, 그 모욕이라는 게 그 책에 나왔듯이 그 부모, 그 엄마를 욕을 하고 그 낡은 형편에 대해 막 욕을 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일단 저는 그 물론 화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성을 지키고 저는 교장선생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리지 않았으면은 불행자가 정학 처분이 아니고 더 크게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쌍방이 아니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윤지석 원님? 저는 약간 말 그대로 너무 흥분하지 않고 말빨이 만약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침착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왠지 그냥 논리로 패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래도 막 직접 막 얘를 때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준님? 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쌍방이 엄청나게 이게 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쌍방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으면, 했어가지고 내가 때리면, 그게 조금 나중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때리지는 않고, 일단은 흥분되는 거를 참고, 일단은 말로 하고, 말로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패드립이잖아요? 패드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발언 좀, 뭐, 그럼 그냥 일단은 이런 경우는 혼자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서, 뭐, 네,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참을 수 있다면. 네. 네, 그럼 선생님? 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황은 뭐 불우한 어떤 그런 환경이고 일단은 뭐 꾹 참을 수밖에 없다. 화가 나지만 분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공격할 수 있을까? 집요하게 꼭 그 주먹이나 뭐 이런 폭력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여타였던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됐을 순간을 물어볼 건데, 전 주인공이 신발을 훔쳤을 때가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처한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신발 가게에 있었잖아요. 직원이 바로 뒤에 있고 손님들도 있었을 텐데, CCTV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 바로 훔쳤을 게 계획도 안 하고 살짝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윤지석 원님? 저는 그 훔치기 전에 신발을 자른 게 진짜 좀 멍청하게 느껴졌는데, 왜냐면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신발에 자르면은 재기능을 상실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런 하이탑이 아니라 저는 약간 달리기용 신발을 신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그냥 싹 뜯어 잘라버린다. 심지어 이거 신발 이거 싹 뜯어 이게 잘라버리면은 되돌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이 너무 주인공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럼 박지진님. 저 좀만 고민하고 말할게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저도 과장님랑 동일하게 그 신발을 훔치는 장면에서, 어, 이게, 이게 솔직히 이 날에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법적인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이 주인공이 이해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작품 자체가 좀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 친구가 달리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의라고 했을 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남들 운동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나와서 같이 달리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음, 부분이라던가 개연성. 그런 설정 자체가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정했습니다. 네, 그럼 박진희님. 여기서 중국집에서 막 코치님이 이야기를 하면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면서 막 하나둘씩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뭐 다른 친구들이 다 자기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아무리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전 잘 안 할 것 같은데 여기는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리려는데 저 책을 완전 후반 부분에 끝까지 못 읽어가지고 딱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석원. 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은 이쪽에 이제 세계 기록에 관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밌는 세계 신기록 같은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최근에 본 건데, 바게트 빵을 140m인가 170m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을. 그 바게트 빵 진짜로 장치를 이용해서 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 쪽인가 프랑스 쪽인가 어딘가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석이? 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나마 생각나는 건 그건데, 팔 가장 길게 늘어뜨리는 거, 세계 기록이 있는데, 네, 그거 생각나는 거. 나머지 학교에서 배운 거 조금, 네, 있긴 한데, 일단 기억나는 건 그거 있습니다. 네. 아니, 하다 해, 하진님 먼저? 진행해. 지석원. 하진님 먼저? 음. 네네. 하진님 먼저? 어. 저는 M&M을 5개 쌓아가지고 세계 기록을 아, 그게 아, 제일 그거, 인상 얘네 왜 깊었어요. 5개나 쌓을 수가 있다고? 5개 살 수 있어. 그거 세 개로 있어. 그 그리고 진짜 일반인은 세 개까지 가는 건데. 2개 정도 쌓아봤는데 세계 신기록인 이유가 있어. 2개 나 세 이상을 개까지 싸웠어. 준이 찾았어? 아, 저요? 네. 해주세요. 저는 그 예전에 며칠 전에 쇼, 쇼츠에서 봤는데, 막 어떤 유튜버가 막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막 세계 기록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그런 유튜버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그 사람이 23개인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조금 좀 이상했던 게, 막 그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다가 바퀴벌레를 되게 엄청나게 많이 넣어요. 그다음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지라는 세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가 그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욕조 안에서 1시간 동안을 버텨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봤어요. 네. 선생님? 어, 예전에 어디 동네였는데 그 비빔밥 뭐 이렇게 아주 커다란 솥단지에다가 밥을 많이 해갖고 비빔밥 해갖고 그걸 뭐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뭐 했던 뭐 그런 식의 도전들을 종종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뭐 그 함께 무슨 그 합창인가 뭔가 아니 뭐 기타 연주였나 뭐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거에 기네스북에 도전한다고 그런 거를 뭐 대회 뭐 이렇게 하는데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다는 걸로 뭐 들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기네스에 도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왜 기네스북이야? 네. 왜 네? 기네스북이야? 이름이 왜 기네스북이냐고요? 음. 이 책에서 그, 기네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자, 기네스가 맥주 회사랍니다. 네. 기네스가 흑맥. 네, 아, 그렇죠. 지냈어요. 그 맥주 회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갖고 책으로 만든 거에서 유래돼 갖고 기네스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이 기네스북 세계 기록하고 이 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지석원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 그래서 이제 뭐뭐한 세계 기록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쪽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사인 볼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세계 기록에 많이 빗대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모아봤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공의 뭐 취미 비슷한 게 뭐야? 네. 책 보는 거. 기네스북 책 기네스 책 보는 거. 기네스북 책 보는 거. 그래서 세계 기록에 관심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세계 기록을 세웠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세계 기록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오르는 뭐 이런 뭐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기네스북에 관심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뭐 어떤 욕망, 어떤 욕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세계 최고가 되고 내가 싶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자기도 사실은 유명해지고 싶다. 자기도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책 제목이 뭐야? 호스트요. 고스트야. 고스트가 뭐야? 그 이 유령. 친구 별명, 어? 별명이요. 지사가 뭐라고? 이 그 주인공 별명, 그래, 주인공이 별명인데 고스트 뜻이 뭐냐고 우리말로. 유령. 유령. 유령이야, 유령. 자, 하진이 유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음, 음, 무서운 거. 자, 무섭다. 또 종이 유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빠른 거. 빠르다. 지속 투 유령. 심출기물. 신출귀몰하다. 지속은 유령. 이승세계와 저승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듯한 느낌? 자, 그러면 만약에 지석이가 우리 하진이는 우리 팀에서 걔는 유령 같은 애야. 유령 같은 존재야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뭐야? 그 느낌은? 존재하는데 여기죠. 보이지는 않는, 아? 여기죠. 존재하는데 보이지는 않는, 그치. 관심 존재하는데 보이지 없다. 않는. 지석원 뭐라고? 지석도 뭐라고? 딱히 뭔가 관심 있는 그런 뭐지 그 존재감 없다 해야 되나? 그치. 존재감 없는. 자, 응. 그런데 왜 주인공은 유령이라는 별명을 자기가 삼은 거야, 스스로? 그, 그 찰리 할아버지 가게 그 음. 아빠가 다시 왔을 때 엄마랑 자기 얼굴이 유령처럼 아, 하얗게 맞아. 거기서 이제 그치. 하진이가 말했던 그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유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서움, 이런 거 같은 것들, 하얗게 질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이야기 전반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인물 자체가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러면 왜 이 친구는 존재감 없이 살아가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이 친구 존재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난해서. 가난해서. 아, 가난하니까 뭐 어울릴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그 화려한 병원, 화려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 생각하잖아. 그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지하 보일러실에서 뭐 냉난방 담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수많은 사실은 스태프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른바 존재가 없는 어떤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없는 그가 뭘로요? 세계 기록을 해요. 자기도 세계 기록을 갖고 싶어요. 자, 준이, 음, 지금 쌤 말해서 뭐가 느껴져? 네? 잠깐만. 지석 잠깐만요. 2, 지금 쌤 말해서 뭐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이 주, 존, 주인공도 존재감이 이게 뭔가 그런 걸 뽐내고 아, 싶은 네. 이른바 그런 모순이지, 모순. 두 개가 네. 같이 성립할 수 없잖아. 근데 그죠?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 우리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다만 그 강도가 더 세느냐, 약하냐, 어떤 약하느냐. 그 격차가 크냐, 작으냐인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 그 격차가 아주 큰 거지. 세계 기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격차가 몹시 큰 어떤 그런 상황들. 그 두 가지 요소, 현실적으로 존재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 하지만 열망은 세계 기록.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이 작가가 제목을 또 아주 흥미롭게 정했지. 그래서 뭐 가장 짧은 선발 시험 세계 기록, 언쟁 만약의 세계 음, 기록으로 세계 아, 네. 기록이라는 것들을 쭉 제목에 활용하는 그런 또 재치를 발휘했던 그런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기록이. 자, 다 했나? 네. 음. 네. 자,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을 결정짓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달리기가 있었고 세계 기록이 있었고
또 이 주인공이 좀 남다른 특별한 점도 뭐가 있을까? 그 주인공의, 학교에서 음, 되게 문제아라는 점. 음. 자, 달리기를, 음. 요 아니, 책에서 아니, 우리가 그 사용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 이 주인공이 좀 남다른 점, 특별한 점. 달리기를 하는 건 역시 아니다. 그 아빠가 그 총을 겨눴던 거? 자, 다 맞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자, 10쪽, 11쪽에 뭐가 나와?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가 나와, 해바라기 씨. 자, 왜 이 주인공 관련돼서 해바라기 씨가 특별할까? 의미가 있을까? 이 원래 아빠가 해바라기 씨를 되게 음, 좋아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막 아들한테 막 해바라기 씨를 아빠가 어떻게 먹는지를 아들이 얘가 다 배워가지고 막 이걸 다 맨날 먹고 맨날 먹는 점이 특별한 점 아닐까요? 자, 그러면 지금 준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갖고 해바라기 씨를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되지 않아? 아, 네. 왜?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돼, 준이? 그러니까 아빠는 얘하고 얘 엄마한테 총을 겨누고 그다음에 맨날 술만 마시고 오면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응, 얘는 또 아빠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 거를 계속 따라하고 그다음에 여기 응, 뒤에다 보면 이제 아빠가 다시 내 집에 소파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게 다시 오면 좋겠다고 응,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점 아닐까요? 응. 하진이, 이 아이의 그럼 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뭘까? 그 아빠가 그 그리우면서도 트라우마인 보고 음, 싶지 않. 그렇지. 그 두 가지. 역시 그것도 모순이야. 네, 두 가지 모순이죠. 한꺼번에 성립할 수 없어. 근데 그것들이 함께 내재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모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해바라기 씨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루틴이지 루틴. 자기 어떤 그 긴장이. 근데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를 씹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봐라. 자, 11쪽에 그 중간에 그 할아버지가 한 말, 그 큰 따옴표 대학 나온 거 뭐야? 네? 큰 할아버지 한 따옴표. 가만히, 말이 아니고 애가 한 말이구나. 큰 따옴표 나와 있는 거. 가만히 있다 해바라기 치르고는. 가만히 있자. 1달러군요. 라고 해서 거기 얼마짜리라는 거야? 1달러, 1달러. 1달러짜리. 그러니까 1달러짜리라는 건 결국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한 1,400원, 1,500원 네. 네.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1달러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1달러가 의미하는 바는. 1달러에 대한 이미지가 뭐야? 싸다. 싸다지, 싸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 아이 입장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치?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빠를 부정하지만 아빠가 싫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아빠의 어떤 그런 습관을 물려받은 근데 그걸 또 부정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아빠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끈이라는 거죠. 그 선생님도 선생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좀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되게 좀 이렇게 무서웠어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선생님 아빠처럼 나는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 나는 뭐 이렇게 뭐 가족에게 뭐 소리 지르거나 그 무서운 사람이 다 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게. 그 면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다른 면에서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살다 보니 언뜻 내 안에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마음 안에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밀어내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하게 되는. 그 선생님의 아버지와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 안에 혼자 싸우는 거야, 혼자. 혼자 싸우는 거야. 뭐 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이 주인공도 그 마음 안에
바로 그러한 그 모순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사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런 거 없이 그런 트라우마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그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아서 이게 내 마음인지 저게 내 마음인지 사실은 알기 힘든.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더라라는.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가 갖는 어떤 그런 의미들. 그래서 이 주인공은 해바라기 씨가 뭐 그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뭐야 감소시켜주는. 그래서 야구 선수들 껌 씹잖아. 응? 아니 야구 선수도 뭐 이렇게 뭐 군것질거리 뭐 자꾸 오징어 신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그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그래서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 어른들이 뭐 하는 이유도 흡연, 담배 피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결국은 뭐야? 뭐 편안하게. 니코틴 중독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완시킨다라고 자기에게 저기를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야, 신호를. 내가 뭐 이렇게 힘든 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담배 한 대 피면서 나는 뭐 한다? 쉰다. 그래서 이완시킨다. 아니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뭐 카페인을 보충한다. 라는 각성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 뭐 했다? 쉬었다. 나에 대한 보상. 내 뇌를 속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뭐, 그래서 여러분 보고 담배 피고 무슨 커피 마시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다면 그걸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뭘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쉬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줄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이왕이면 좀 좋은 습관으로 그 역할은 대체할 수 있는 음?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꼭 대체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지속투 해바라기는 보통 뭘 상징해? 해?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하면 네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태양을 바라보는 음,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 태양을 바라보는 준이는 그러니까 언제나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언제나 한국 해바라기는 해가 뜰 때 계속 여기 이쪽만 바라보고 언제나 한쪽만 향하는 네, 음, 그런 의미. 하진이 너에게 해바라기란 이쁘고 큰 꽃, 뭐라고? 이쁘고 큰 꽃, 굵고 크다 지석원 그 해바라기 씨유 낼 때 쓰는 거예요. 해바라기 뭐 할 때? 해바라기 씨유 낼 때 해바라기 쓰는 씨유. 그렇지. 자, 13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간에. 내가 해바라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바라기는 예쁘고 여자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맞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는 밝고 긍정적인 꽃이다. 그런데 아빠에게선 밝고 긍정적인 구석을 절대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럼 그 이야기를 어쨌든 자기가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면 아빠가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어떤 그러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심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석한다면, 야, 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바라기 씨 모은 건데, 너무, 우리가 너무 뭐 한다? 과한 해석을 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그 애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데, 얘는 무의식적으로 먹었지만, 그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뭐야? 숨어져 있을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가 역시 마찬가지지. 이 주인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땅콩 먹는 것도 되잖아. 아니면 그냥 뭐 뿌셔뿌셔 먹는 걸로 해도 되잖아. 그런 수가 있는 걸로 해도 되잖아. 근데 왜 하필 뭐였냐? 해바라기 씨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해하게 될 부분들이 무엇인 건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애에게 해바라기 씨가 있다라면 엄마에게는 그 옛날 영화 그렇지. 옛날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지도권 옛날 영화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뭘까? 그 엄마가 주로 보는 그 옛날 영화의 그 내용이 뭐야? 댄스 응? 맨날 그런
맨날 그 뭐 약간 둘이 로맨스 이런 거 좋아했다가 보죠. 싫어했다가 하다가 뭐 지속도 결혼하는 그런 뭐라고? 지속 다시 얘기해봐. 뭐 둘이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뭐 다시 결혼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생각했던데. 이 엄마가 그걸 보는 걸로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왜 하필 그런, 뭐, 이렇게 액션물을 봐도 되는 거고, 뭐, 뭐야, SF를 봐도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왜 아, 엄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걸로 설정하는 거야? 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스트의 아빠한테서 애정을 받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응,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응, 그 고스트 아빠한테서 돌아온 건 언제나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뿐이었으니까, 응, 거기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얻는 거 아닐까요? 얻으려고 응, 하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드라마를 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참 모순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해. 하나는 공감. 내 얘기가 드라마 속에 나와서 공감하는 거야, 공감. 그래서 공감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근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 얘기들? 재벌들의 이야기, 부잣집들의 화려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들. 아니면 이른바 대리 만족들. 선생님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방을 그렇게 많이 본대. 그 선생님 생각에는 그 얼마나 괴로워. 자기 다이어트 중인데 먹방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의외로 먹방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야? 위로받는다는 거야. 지석원, 먹방 보면 넌 위로가 돼? 아니, 저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먹죠, 먹방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먹방 보면서 뭐 같이 먹는다고? 네. 그렇군.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마다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엄마가 그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결국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가난과 관련이 있어. 하진이 왜 엄마가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가난하고 관련이 있을까? 음, 자기가 음. 꿈꾸지 못한 것을 영화에서 대신 보여주니까. 근데 그게 가난하고 뭔 상관이냐고. 현실을 잊고 싶어서. 지석이 그, 뭐라고? 현실을 잊고 싶어서. 현실에 있고 싶어서. 준이,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방을 보는 것처럼, 음. 자, 그 얘기는 그런 지석이나 준이 지금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잖아.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진 않겠지. 자, 선생님에게는 사실 되게 쉬운 얘기야. 텔레비전하고 가난이 관련 있는 이유는 텔레비전이 제일 싸. 자, 텔레비전이 제일 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석은? 막 막 MP3나 그런 프로피 디스크 뭐 이런 거보다는 음. 텔레비전 훨씬 싸다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이 취미를 한다고 생각. 아까 글램핑장에 간다고 가서 뭐 글램핑을 한다고 생각해봐. 돈 많이 들어. 글램핑장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비 들고 어? 자, 그 영화 보는 게 취미야. 영화관 요즘에 가서 한 편 보는데 15,000원 막 이래. 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결국 우리가 요즘에 뭐래? 숨만 쉬어도 돈 든다고 그러는데 나가면 다 돈이다라는 말 들어봤어 혹시? 나가면 다 돈이야. 왜? 집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교통비 들지. 뭐 사 먹어야 되지. 어? 뭐 여러 가지 돈이 든다는 얘기야. 근데 그나마 뭐야 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테레비 보고 있으면 그나마 돈이 제일 뭐 한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지. 결국은 이 엄마가 그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그 TV 보는 그거 자체가 엄마에게는 쉼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자체가 낙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그 가난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아까도 쌤을 코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덕 2 이 작품에서 코치는 어떤 의미가 있어? 주인공을 좀
주인공 아빠랑 같은 느낌? 약간 주인공 아빠랑 같은 느낌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 뭔가 보호자로 음,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음, 네. 준이. 주인공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자, 그다음에 음, 주인공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 하진이.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느낌. 지석원.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안내해준, 그 발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찬가지 살면서 이렇게 코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거 아주 큰 행운이겠지.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곳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선생님, 여기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굳이 말하면 이른바 동아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던 거고, 그 동아줄 잘 붙잡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 주인공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는데 뭐야, 이 코치 그 자체가 자신도 그러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겪은 어떤 그런 것들을 동아줄이 되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고스트라는 작품이 이 더 트랙이라는 요 위의 제목인데 원래는 더 트랙이라는 작품 안에 고스트가 1탄입니다. 그래서 책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아, 맞아요. 트랙 1, 트랙 2, 트랙 3, 트랙 4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어쨌든 그 이른바 시리즈물인 거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옆에 뭐 잠깐 이어지긴 하겠지만 주인공이 바뀌어, 주인공. 중심 인물이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요 연장물 되어 있는 것들을 또 구해서 책을 읽어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그런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른바 팀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팀 안에서 어떤 그런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 활동. 그 친구가 스포츠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라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 과거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석투, 왜 미국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 학생 선발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을 중요시 여겨? 그쪽은 그냥 뭐 하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 잘하면? 아니, 스포츠도 잘해야 된다고. 아, 스포츠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어, 스포츠 활동, 예. 그러니까 스포츠도 잘한다는 게 스포츠 기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한 이력, 경력, 준이.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건강이라는 게 되게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석원. 그, 그러면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하진이. 협력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아, 협력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라. 물론 아까 준이가 얘기했는데 뭐 강인한 체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런 팀 플레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어떤 그런 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연마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가 올림픽이 왜 생겨났느냐? 스포츠가 왜 생겨났느냐? 그게 생겨난 이유는 전쟁을 어? 그 싸우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 그 승부 내는 거를 어디로 스포츠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사냥을 해갖고 피를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런 야생성, 야만성,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그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야생성과 야만성을 근데 계속 뭐 해야 돼? 사람들은 살려야 돼. 그 사람들 안에 그런 그 동물적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적 욕구를 뭐 해주는, 풀어주는 수단으로서 그 순화된 스포츠, 순화된 사냥, 순화된 전쟁, 이런 점에서 어떤 그런 스포츠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문화사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강인한 체력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팀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야. 성숙한 어떤 거 맞아. 그래서 요 인물도 결국은 주인공도 따로 있었는데 결국 뭐야? 팀에 들어가서 그 팀에서 합류해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 못 섞이지. 못 섞이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친화되어 가는 과정, 섞여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동화되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이 고스트에서 벗어나는 거지. 존재감 있는 어떤 그런 인물로 그 뭐야, 자기가 그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일원, 공동체의 소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더라는 얘기예요. 그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야, 아마. 나는 어디 집단과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 반면에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이 있어. 나는 누군가 그 속해 있는 거가 불편해. 나는 그냥 홀로 따로 존재했을 때 난 더 편해. 그리고 네, 이제 이른바 양면인가 있는 거지. 나는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지석 2 어디 하면은 유형이 굳이 말하면 저 혼자입니다. 외로운 늑대 유형이야? 네. 준이.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약간 그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하면 된다는 그 안정감이 있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고, 둘 다 전 좋은 것 같아요. 하준이. 저 원래 혼자 있는 걸 좀 외로운 늑대형이었는데 단짝 친구가 너무 있어가지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무리에 계속 끼게 돼가지고 이젠 그 뭐였지? 그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사이드 인싸가 됐어? 네, 끌려다니면서 계속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가 네가 완전히 핵 인싸가 되는 거 아니야, 하진아? 저 지금 살짝 인기가 많아졌어요, 친구. 오, 야, 이야. 베프 누구야? 지석원. 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생각 없는 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고스트 책 함께 봤고, 아, 다음 주 책이, 그 14세 천문학 그건가? 네, 맞다. 이거 샀어요. 여기 아, 있습니다. 14세 천문학, 맞습니다. 14살에 시작하는 천문학을 선생님이 54살에 읽었는데, 일단 첫 번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 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좀 어려운데, 우리가 어차피 책을 읽는 것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책을 여러분들이 쭉 끝까지 읽어보면, 이른바 천문학사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 쭉 깰 수가 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한번 잘 읽어보면 되고, 거기서 또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학교 또 이제 지구과학 파트 이쪽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상당히 쓸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수학적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천문학적인 어떤 그 배경지식이 있어야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책이 쉽게 설명을 해놨어. 근데도 선생님이 이제 그 과학 쪽에 어떤 그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 이건 뭐 잘 아직도 뭔 말인지 내 말로 바꿔 설명하기 좀 힘들다. 그냥 이게 이랬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지 이걸 내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14살 천문학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